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토 총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겼던 개념, 용도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총 이제 21개인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중심축이 되는 것은 소위 도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인구 또는 산업의 집중이 예상되거나 또 예상이 지금 현재 밀집이 돼 있을 때 앞으로 이제 주로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토지가 도시지역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소위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로 앞으로 개발을 해도 좋다 이런 의미의 땅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축이 이제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농사 지어라, 또 농업용 건물을 주로 위주로 지어라, 또는 산업, 또 산지와 관련된 그런 건물 지어라라는 의미의 땅이 농림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보존하고 보육성을 하기 위한 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용도지역은 총 나중에 이제 21개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크게 3대 쪽 도시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조사해 봤을 때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어느 한쪽에 속하기 애매한 땅이다라고 했을 때 관리지역은 뭐 다 외울 수는 없는 영역이고요. 그냥 도시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어느 한쪽에 속하기 애매한 땅을 관리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지역은요 다시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도시적인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존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치면 이제 총 크게 네 가지의 용도지역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 바로 도시지역 총 여기서 16개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개를 다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소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은 의미상 주로 주거용 건물을 지어라라는 의미의 땅이 될 것이고 개수가 총 이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까지 이 6개를 뭉뚱그려서 부르고 싶을 때 주거지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네 가지를 묶어서 부를 때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일춘에서 역시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를 때 공업지역, 녹지는요 상대적으로 개발을 주상공에 비해서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등으로 구분해서 총 이렇게 도시지역은 16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16개에 따라서 각각의 규제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토지 등급 21개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종류를 쭉 나열하게 되면은 이렇게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준주거까지 총 6개.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 시험용으로는 물론 이제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외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미를 보면요. 전용 주거지역은 주로 이제 다 양원 주거 환경 보호 이렇게 법 정의를 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단독주택 위주로 지어라라는 땅이 1종 전용 주거지역, 이에 비해서 공동주택 위주가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봅니다. 한편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층수에 따라서 저층, 중층, 중고층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주거도 하고 싶고 또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이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준주거지역, 시험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우리가 용도지역은 21개가 있는데 절대로 충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주거도 하고 업무도 또 주거도 하고 상업도 할 필요가 있으면 이때는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하면 상업지역, 자 가장 번화한 지역이 중심상업, 그 다음에 일반상업, 그 다음에 근린상업과 유통상업은 소위 이제 근린상업은 재래시장, 유통상업은 도매시장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업지역 총 4가지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전일춘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전용공업적 주로 중화공업, 일반공업적 환경을
처리하지 않은 공업,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역시 우리 준주거처럼 포인트가 소유 용도적은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걸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토지에 경공업도 하고 또 주거도 하고 또 공업도 하고 상업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공업지역과 뭐 상업지역을 중복하여 정한다거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중복하여 정하는 게 아니라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녹지 정말 길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기억하십니다. 자, 녹지 우리가 주상공에 비해서 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 그래서 녹지 중에서 그나마 좀 개발의 개연성 있는 땅이 자연녹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 개발 유보라는 것이 키워드, 보존녹지 보존해서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이 보존녹지 해서 앞으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혹시 도시적이 세분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바로 가장 규제가 센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6개로 세분이